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지금은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 앞으로 어떤 업종과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할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오늘 목차는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의 시장 요약, 그쵸? 오늘의 시장 요약 세 줄 하고요. 한 3분,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초보나 중수 또 고수 시장 대응은 어떤 식으로 지금 전략을 짜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예, 제가 금요일날 매매한 종목들 이제 복귀하면서요,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렀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세 줄 요약을 해보면요, 지금 이렇게 최근에 코스피가 엄청 잘 가고 코스닥도 좀 잘 가는 흐름이었어요. 좀처럼 흔들릴 기미가 없던 시장이요, 조정의 명분으로 이제 이스라엘 이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요, 전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하락 마무리 졌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금요일날 보시면은요, 해치 테마 위주 유가, 해운, 전쟁 관련, 방산 관련 주식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시장과 반대로 가는 그 해치 테마가 강세를 보인 장이었어요. 특히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죠.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 수입,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실적 개선주 위주로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상승을 견인시켰는데, 오늘 보시면은요, 외국인 수급이 인상적이에요. 왜냐면 장 초반 매도로 이렇게 외국인 포지션이 코스닥 대량 매도, 이게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매도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장중에 이제 코스피 현물이나 선물 모두 순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외국인은 코스닥은 대량 매도를 했지만요, 코스피는요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장중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그런 외국인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기관은요 다 팔았죠. 코스닥 코스피요. 그리고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외국인은요, 선물에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피도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대량 매도했지만.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좀처럼 빠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 다음 주는요, 이제 중동 이슈, 중동 상황을 주시하면서요, 평소 관심을 가졌던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차분히 점진적으로 분할면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돼요. 특히 이재명 정부 정책의 핵심적인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성장형 주도주들, 이 두 가지 축입니다. 가령요, 이재명 정부 핵심적인 수혜가 되는 종목들은 정책주겠죠. 뭐 금요일에 상승한 거로 따지면 굳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남북 경협주가 상승했잖아요. 이게 이제 정책주예요. 그리고 금요일로 따지면 실적 성장형 주주들은요, 이 조선이라든지 방산, 구조적으로 지금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조금 좋게 나올 만한 그런 실적 성장형 주주들,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 업종,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이 오면요, 매수로 접근을 해볼만 합니다. 꼭 이거를 딱 집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핵심적인 수혜가 되는 기대되는 업종 및 그리고 종목인데, 종목도 실질적인 수혜가 되는 종목들로 옥설가기 해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금요일에는 보시면은 해치 테마 강세였잖아요. 지수가 하락했잖아요. 지수가 하락했을 때 상승하는 업종이라든지 테마가 있거든요. 특히 그걸 해치 테마라고 해요. 지수랑 좀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 그게 대표적으로 유가, 해운, 전쟁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보시면요, 이게 강력한 상승을 보였어요. 유가, 해운, 전쟁 관련주들, 이스라엘 공군 이란 핵시설 공습 소식이랑요, 유가 선물 급등하면서 유가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고, 또 해운, 전쟁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만약에 했고 무포를 가지고 있었고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했다면요, 이쪽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았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전략을 얘기하면요, 오늘의 시장 전략이 아니라 이제 이거 끝났고 현재는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승장인 거라고 생각해요? 하락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 따라서 초보 중고수들은 시장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에 대한 지금 이제 내용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승장과 하락장을, 그리고 또 횡보장을 구분하는 저만의 그 기준이 있거든요. 코스닥 차트로 한번 보세요. 지수 차트가요, 장기 상승 중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일단 이제 설명드리고 지금 현재 시장 보여드릴게요. 이 보세요. 121선이 핑크색이거든요. 연두색이거든요. 진한 거 보이시죠? 요거요. 그리고 241선이 이거예요. 이 색깔이에요. 그러면 골드 크로스라는 거는요, 121선이 241선을요, 우상향으로 뚫는 거예요.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죠.
120, 240일선을 뚫는 구간 여기죠. 그럼요, 이거를 제대로 뚫고 나면요, 그때부터 우상향 전환하죠. 그러니까 이 120과 241선 위에 주가서 그 지수 차트가 움직이는 거 보시나요? 그럼 이게 장기 상승의 시작이에요. 여기랑 여기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이제 상승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소위. 이런 상승장의 특징은 이런 지수 차트의 흐름을 특징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유동성 장세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서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유입될 때 이렇게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지수가 장기 하락하는 하락장은 어떤 건가요? 이겁니다. 이번에는 120일이 241선을 데드크로스 아래로 뚫는다는 거예요. 이 핑크가요, 연두를요 아래로 뚫어버리는 그런 구간부터는요 장기 하락의 시작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보세요. 뚫죠? 그리고 계속 역배열 상태로 움직이다가 계속 장기적 이평선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하락하는 흐름이에요. 여기가 이제 장기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요, 이평선이 이제 122, 240선 뚫죠. 그리고 주가는 그러니까 이 지수 차트 이런 캔들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120, 240 위에서 놀다가 이제 아래에서 놀게 되는 그런 역배열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장기 하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제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지수 차트 상으로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파악하는 거는요. 그럼 현재의 시장은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상승장인가요? 한번 지수 차트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냥 큰 그림을 보고 한번 볼게요. 하락은 딱 보이시죠? 그러니까 상승부터 한번 볼까요? 지수 차트는 이게 현재 차트거든요. 이 122, 241선을 돌파 크로스하고 나서부터 상승하는 흐름이죠. 여기가 상승장이에요. 이런 구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요, 122선이 보세요, 241선을 돌파하죠. 그때부터 이 정도가 상승하는 흐름이죠. 그리고 또 이제 상승 보시면요, 이 121선이 그 241선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상승. 그리고 여기서도 121선이 241선을 돌파하죠. 그리고 나서 상승. 상승장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4개로 이 기준으로 보면 4가지가 보입니다. 확연하게. 그리고 반대로 하락을 볼게요. 하락장을 보시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121선이 241선 데드 크로스 하죠. 하향 크로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향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사실 122, 241선 하향하죠. 여기가 하락이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121선이 241선 하향하죠. 이제 여기가 하락이죠. 여기가. 그리고 최근 이제 보시면 이제 최근으로 따지면 여기죠. 2021년도부터 22년도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하락이 4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기준으로 본다면요. 이런 상승장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자면요, 이 상승장에서는 뭘 사기만 해도 거의 대부분 수익이에요. 대부분 종목 업종이 오르기 때문에요, 많은 기법들이요 소위 잘 맞고, 어떤 기법들이라도 매매해도 잘 맞고요, 물리더라도 손절 안 하더라도 살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는요, 뭐 줄인이든 뭐 중수든 고수든 모두 수익이 가능한 그런 장세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수익률의 차이는요, 상승장에 맞는 기법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좌 수익을 폭발적으로 올려주는 상승장에 맞는 기법을 사용하면요, 이 폭발적 계좌 성장이 가능한 구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떨까요? 이제 현재 시장을 일단 보시면요, 횡보장으로 보이시죠? 이게 횡보거든요. 횡보. 검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이제 이런 제 기준으로 말한다면 지금은 횡보죠. 횡보. 이런 횡보잖아요. 횡보. 그쵸? 아직 이평선이 이 120과 122평선, 242평선을 크로스하지 않았어요. 골든 크로스 위로 뚫지 않았다고요. 그럼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구간은요, 정확하게 보시면 상승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기 상승 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 이 지수 차트상 흐름을 보면요. 그래서 지금의 그런 흐름은요, 차트상으로 보면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주린이들 같은 경우는 매매 기준이 없으면은 손실을 볼 수 있고요. 중고수들은 기준을 지켜서 매매를 하면 수익이 가능한, 그러니까 중수와 어느 정도 하수들의 그런 수준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인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컸을 거예요. 왜냐면요, 이거는 지수 차트성으로 보시면요, 단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었잖아요. 장기평선은 지금 횡보하는 국면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승장으로 이제 가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여기서는 지금 수익이 났을 겁니다. 몇 달 동안은요. 한 두 달 동안 바이앤홀딩 전략을 잘 취하고요. 괜찮은 종목들 잘 가지고 있었으면은 물리더라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컸던 그런 단기적 구간이었습니다. 두 달 동안은요. 그리고 제가 장기적 하락 국면을 이제 최근으로 따지자면 여기거든요. 여기가 장기적 하락 국면이었잖아요. 이런 구간이요. 보시면 상승,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은 골이 깊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산이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골이 깊게 나오는 거예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산이 높았기 때문에요. 이번에 골이 깊게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골이 깊게 나올 때 그런 모습을 보시면 여기 크로스, 데드 크로스죠. 121, 241선을 하향 돌파하는, 여기서부터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가는 그런 국면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주린이들은요, 손실이 나오고요. 특히 손절을 못하는 주린이일수록요, 손실폭이 확대되면서 크게 물리는 그런 장세라고 볼 수 있죠. 대세 하락장이거든요, 여기가요. 그리고 중수들은요, 상승장에 그런 쓰던 매매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들이 통하지 않아요. 거의 안 통해요. 그러니까 기법들이 여러 데서는 다 통하지만 어떤 기법도 여러 구간에서는 또 거의 대부분 다 안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하락장에 맞는 그런 매매 기법들만 사용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수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데서 현금 비중을 많이 뿌려서 소액으로 한다던가 그러죠. 그리고 이런 데서는 조금 현금 비중을 좀 높여갖고 주식에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한다던가. 그리고 제가 앞서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수급주 장세라고 하고 세력주 장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수급주가 뭐죠? 기관 외국인들이 그 지수를 견인하면서 상승시키는 장세라고 했잖아요. 특히 우량주들. 그런 장세의 특징들은요, 요렇게 지수 차트가 나오면서요, 주도 옵종이 생겨요. 그런 종목들을 바이앤홀딩 전략을 끌고 가면 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 유동성 장세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승장엔 재료, 그러니까 뭔가 이슈로 인해서 급등락하는 그런 시총이 작은 그런 종목보다는요, 비교적 외국인 기관들이 꾸준히 사들이는 그런 종목들을요, 사가지고 가져가는 전략들이 수익을 잘 내줍니다. 물론 이슈가 부각되면서 최근처럼 정책 이슈 같은 것들이 이 시기 때도 뭔가 부각이 됐겠죠, 재료가. 그런 종목들로 매매해도 수익이 잘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세력주든 수급주든 수익이 잘 나는 장세이기 때문에 어떤 기법이든 다 통한다고 얘기 드렸던 거고요. 반대로 이런 하락장은 있잖아요, 하락장. 이 하락장은요, 수급주 장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은 꾸준히 팔고 있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계속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외국인 기관들이 핸들링하는 우량주 수급주들은요, 잘 기법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게 되더라도 크게 수익을 보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종목 선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종목을 꾸준히 사들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소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잘 선별하는 능력이 없다면 대부분의 그런 수급주, 그런 종목들은요, 매매하기가 어려워서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반면에 이런 장세에서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재료들 잘 찾잖아요. 시장에서 부각받는 재료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테마를 형성하고 강하게 탄력있게 상승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시총이 비교적 작고 외국인 기관이 주포 세력, 그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체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라든지 그런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이슈 부각받고 테마 형성되면요, 강한 탄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세력주 장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재료로 인해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서 매매하는 재료 매매자들, 특히 세력주를 매매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서는 수익을 또 잘 내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요,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도 바꿔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크게 보면 이게 하락장이잖아요. 근데 오늘 금요일 당일만 보면 하락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 보시면 시장이 하락해도, 그렇죠? 시장이 하락해도 그 해치 테마로서 재료 아까 부각 보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이란 그런 전쟁 관련 이슈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요, 또 이 조정에 맞는 그런 재료들이 잘 먹히거든요. 해치 테마 관련 주식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라든지 해운, 아까 전쟁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료 매매 하신 분들은요, 요런 데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잘 낼 수도 있었던 거겠죠. 제가 현재의 시장은요, 단기적인 상승이지만 장기 상승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평선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요. 제가 아까는 큰 그림으로 120과 241만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20과 61선 또 설정을 했습니다. 21선이랑 61선. 21선이요, 61선을 크로스하는 구간 한번 봐보세요.
골든 크로스하는 구간. 이 장기 추세를 전환시키는 과정이 항상 생기는데요. 21선이 61선을 크로스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1선이 120과 241선을 순차적으로 크로스 시켜요. 그리고 이제 61선도 120과 241선을 순차적으로 크로스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22, 241을 순차적으로 크로스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 전환 국면. 단기 이평선, 뭐 21선, 61선 비교적 단기고, 그리고 장기 120과 241선.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크로스 시키는 과정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상승장에서 21선 61, 그리고 22, 120, 240, 62, 120, 240, 그리고 122, 240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선들이 순차적으로 정배열이 되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상승장 국면에서는요. 상승 초입 국면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대세 국면 122, 241선을 돌파할 때는 대세 상승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건데, 그 전에 이런 시그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국면을요, 이런 상승 초입 국면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한번 지수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지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의 편의상요, 종가 지수로 설명할게요. 아까 부분도 똑같아요. 종가 단순으로 해도 크게 설명의 그런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종가 단순으로 해도 그쵸? 종가 단순인데 종가 제가 지수로 설명을 할게요. 최근의 흐름을요. 왜냐하면 이해 편의상 이해가 좀 더 쉽기 때문이에요. 최근 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아까 해석이랑 똑같이 해볼게요. 현재 보시면요, 21선이 61선을 크로스하죠. 골든 크로스. 대세 상승 초입에서 꼭 이런 국면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21선이 121선 크로스, 241선 크로스. 그럼 여기서 다 크로스 했죠? 상승 전환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21선 지지받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흐름이 있죠. 돌파하고. 그런 과정에서 21선, 61선, 121선, 241선이 정배열됐죠.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 정배열 구간을 보면요, 특히 120과 241선이 최근에 크로스한 것도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이제 대세 상승 국면에서 나타나는, 이제 장기적인 그런 상승 국면에서 나타나는 초입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이 구간이랑요. 이해되시죠? 이 구간으로 보는 것처럼요. 장기적인 이렇게 상승 국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크로스 됐어요. 최근에 241선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거.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크로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장기 상승 국면이라고 차트적으로는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장기 상승 국면에서는요, 이 조정 받아갖고 이평선이 수렴되고 기간만 조정 받거나 가격 조정 받을 때 기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기회에서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실적 성장형 주도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찐 정책 수혜주들, 그런 것들 대장주에서 조정받을 때 적극적으로 매매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이제 이런 구간이었죠. 이 상승 초입 국면이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큰 파동을 먹을 수 있는 지금 시장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단기적인 매매보다는요, 어느 정도 좋은 종목들을 조정이 와서 사서 크게 가져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차트적으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거시적인 요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국내 정치적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수급이 호적이 됐거든요. 글로벌 수급이라는 거는 외국인 매수세가 엄청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탄핵 이슈는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에도 약간 불안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진 않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확정이 됐잖아요. 탄핵되고 나서. 그때부터 증시는 2달 동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2달 동안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 그 주체들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실적 개선 업종,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업종들이 실적 개선이 되는 그런 업종들이었어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런 업종들 위주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됐다는 거. 그래서 코스피 상승이 이제 견인됐다는 사실. 또 국내적으로 보시면요, 이재명 정부가 기업의 주주 친화 정책들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표현도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주식 투자만으로, 배당 수익만으로도 먹고 살 만한 우리나라의 건전한 주식 시장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뭐 이사 책임 강화 배당세이나, 사실 대주주 입장에서는요, 주식 시장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요,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킨다고 하니까, 주요 개혁으로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단순히 재료나 이슈로 급등락하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 좀 건전하게 외국인 기관들이 꾸준히 사들이면서 우상향시키는 그런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뭐 그래서 저평가 관련된 종목들도 우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상법 개정 관련 이슈도 최근에 부각받으면서 증권주라든지 지주사 관련 주식도 상승을 했었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정책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코스피는 7% 이상 상승하면서 2,900선을 이제 돌파를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죠. 이 이슈 때문에. 그 이스라엘 이슈 때문에요. 하지만 제가 지수 차트 설명했다시피요. 이제 지금은 이제 대세 상승으로 들어가기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받으면 좀 매수하기 좋은 그런 눌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지금 현재 시장을요 불장 진입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장 진입을 할 때 대표적인 그런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금리예요. 금리. 지금 현재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요. 시장에 돈이 많이 이렇게 풀리잖아요. 금리가 인하되면. 그러면 유동성 확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유동성이 확대되고 그 자금들 있잖아요. 유동성이 확대된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은 여러가지 이유, 방금 설명한 여러가지 이유로요. 주식시장 투자 매력도가 증가했기 때문에요. 그런 심리가 지금 확산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적극적인 그런 투자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을 글로벌, 국내 여러가지, 세 가지 거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장은요. 차트상으로 제가 상승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는 중동 상황을 주시하면서 평소 관심을 가졌던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정부 정책 핵심 수혜랑 실적 성장형 주도주들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 주체가 되면서 끌어올리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요 이제 조정 시 모아가는 전략 그런 것들이 좋다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최근까지 많이 상승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견고한 상승 속에서 나타나는 그 시장 조정이 나타난 건 당연히 건강한 조정으로 보고 있고 특히 그런 건강한 조정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이란 이슈가 부각되면서 그러니까 조정의 명분으로 부각되면서 이렇게 가격 조정이 조금 나왔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 하나 두세요. 이거는 경험이고 다 아실 분은 알 거예요. 근데 제 경험인데 상승장이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장이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이렇게 흐름을 보면. 근데 상승장에서 이렇게 상승하다가도요.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게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급등하게 이격이 벌어지면서. 그럴 때는 꼭 조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조정이 나오는 시기에 또 악재가 나와요. 악재가 나와요. 근데 이런 악재는요. 오히려 이런 상승장에서의 악재는요. 기회고요. 그리고 이런 견고한 추세가 잡힌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은요. 그러니까 일시적 조정은 기회이고요. 그리고 어떤 악재가 나와도 그 악재를 그러니까 그 악재를 씹어먹고 올라갈 정도로 추세가 강력하다면요. 악재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일시적 악재를 그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추세는요. 악재는요.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중동 이슈는요. 시장은 아주 치명적으로 하락시킬 만큼 지금 그 추세를 거스르기 좀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간 대만도 지금 1% 정도 하락한 걸 보면요. 일단 시장은 이렇게 중동 이슈를 그렇게 아주 치명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승 초입에 발생하는 그런 조정은 그래서 일시적 조정은요. 분할 매수 기회의 그 전략으로 삼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장은 아니지만 하락장에서는요.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장에서의 악재는요. 그 파급력이 더 커요. 팍 내려가요. 하락장 이렇게 견고한 추세 하락에서 악재는 오히려 더 그 악재의 힘을 실어주면서 더 급락하게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방금 말한 중동 이슈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요. 오늘의 그런 하락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이 생기면서 하락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죠. 하락장에서의 악재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호재 같은 경우는요. 상승장에서 호재는요. 강력한 상승의 그런 명분으로 시장에 강력한 상승을 주는 반면에 하락장에서의 호재는요. 일시적 반등 후 다시 추세를 거스르고 올라가기 힘들고요. 다시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의 호재도 그렇게 먹히지 않기 때문에 이 하락장에서 호재는 그렇게 먹히지 않기 때문에요. 보통 이런 지수 하락장에는요. 재료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돈을 벌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현재는 상승장인 하락장인가 초보 중고수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매매한 종목들을 복귀하고 필요한 내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 설명드렸듯이 그런 해치 테마가 강세였잖아요. 또는 이슈가 부각받는 정책주. 이 특징들이 이거거든요. 이게 세력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재료주, 세력주, 해치주. 다 비슷한 말인데요. 해치주는 조금 비슷한 말은 아니지만 세력주, 재료주 비슷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재료가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을 했던, 금요일날 급등을 했던 섹터인데, 테마인데, 여기서 매매를 했다면 잘하는 거죠. 트레이딩은. 재료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 실적 성장형 주도주 중에요. 이 방산이랑 조선은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방산, 뭐 전쟁 이슈와도 연관이 있잖아요. 조선 마찬가지고요. 그래갖고 여기는 대체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전쟁 방산 비슷한 의미거든요. 좀 더 이제 무거운 종목보다는 이제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급등이 심하게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전쟁 테마라고 해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대성 하이텍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뭔가 실적 베이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같은 전쟁 테마라도 하더라도 방산이라고 하더라도 뭐 한국우주, LIX1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현대로템 이런 것들은 실적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많이 사들이면서 올리는 그런 수급주의 특성을 지녔고 이거는 같은 테마라도 하더라도 시총이 비교적 작으면서 재료로 급등나가는 오늘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공군, 이란 핵시설 공습들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될 때 재료 부각되고 빠르게 급등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세력주적인 특성을 가졌어요. 같은 테마 하더라도 이렇게 세력주, 재료주가 따로, 아니 세력주, 수급주가 달리 볼 수 있어요. 접근 방식도 조금 다르고요. 사실 저는 이제 목요일 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모았던 종목을 손절을 했는데요. 그 손절 관점을 설명드릴게요. 어제부터 이제 조선 관련된 업종이 섹터 좋은 이슈도 있고 이제 개별 이슈도 좋게 나왔어요. 하나오션이랑요. 뭐 HD 현대중공업 이런 거요. 그래서 목요일 날부터 모은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조금 두고 보면서 이 한 종목에 집중을 하면서요. 이 섹터 조선이랑 이제 하나그룹 sek터에 집중을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아까 말했듯이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이란 군사 갈등 때문에요. 그래서 평소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업종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요. 오늘 좀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을 보시면 하나오션 한번 봐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주 중에 하나그룹들이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순환 돌파가 나오길래 이 하나오션도 조만간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강한 장대 항복이 나올 수 있겠다 판단하고 어저께부터 프로그램 수급 프로그램이 항상 들어왔을 땐 크게 올랐거든요. 장대 항복이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수급이 크게 들어오길래 좀 모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대체거래에서부터 프로그램이 매도세가 나오더라고요. 계속요. 조금 두고 봤는데 이게 프로그램 매도세가 일관적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이제 외국인 아까 계속 매도하다가요. 이제 외국인 나중에 매수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지수 차트도 반등하고 코스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요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중을 좀 많이 모으긴 했는데요. 그냥 일단은요 한 2.5% 손절로 매도를 쳐갖고 손절로 완료했습니다. 하나오션은요. 여기서 매도세 출몰이 심상치 않았어요. 프로그램 매도세. 수급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종목의 특징은요. 프로그램 매수가 좀 약간 주가를 좌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거 차트 흐름을 다 보면요. 그래서 보시면요. 이 장대 항복이 나올 때를 보세요. 한 15%에서 20% 사이 그 정도 나올 때 보면요. 항상 프로그램 매수가 크게 들어왔어요. 크게. M봉이라고 하거든요. 핑크글을요. 크게 들어왔죠. 그때의 매수 주체들은요. 대부분 외국인인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크게 장대 항복이 나올 때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갖고 이번에도 하나그룹 수급 가뜩이나 수급도 잘 들어오는데 이번에 하나오션이 섹터 이슈도 있고 개별 이슈도 있으니까 장대 항복 나오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렇게 크게 들어오니까 이날 오후장부터 이렇게 모았던 겁니다. 여기다부터 순환 돌파할 거라고 판단하고 근데 여기서 안 가더라고요. 이제 크게 마지막까지 장막판까지 크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다가요. 목요일 날 보시면 이날 장마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하길래 다음날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수급주의 특성상 60일선 지지받고 다로 이렇게 급등하는 경향도 있고 최근에 하나그룹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순환 돌파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대체거래소에서는 매수를 안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은 거의 가만히 있고 또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저녁에 이제 중동 이슈도 부각되다 보니까 아 이거 좀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수가 좋아야지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들어와야지 이 종목은 상승하거든요. 수급주의 특성상. 하지만 실적 수급주의 특성상 프로그램이 당일 매수하게 되면 계속 매수하고 매도하게 되면 계속 매도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오전장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길래 장천 대체거래소부터 8시부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계속 나오죠 매도세가. 그래갖고 이제 매도세 나오는 모습 보고요. 좀 빨리 잘랐습니다. 그냥 2.5% 나중에 5% 이상 손실이 커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손실이 커지지 않아요. 손실금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냥 2.5%에 미련 없이 잘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다시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종목 자체는 좋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상승장의 일시적 조정은 기회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비중이 크고요 단기적인 관점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아, 상황이 좋지 않겠다고 판단을 해갖고 일단 자른 겁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하나오션 보시면요 아 어저께 신용으로 산 사람들도 엄청 많나봐요. 이게 신용이 녹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면요 신용이 꽉 찼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개인들이요 신용 물량을 신용으로 엄청 사갖고 더 이상 신용을 안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이 종목을 증권사에서 아 신용도 엄청 많이 사갖고 사람들이 아 이거 오늘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것도 있습니다. 신용으로 엄청 많이 사면 또 그거 안 데려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아침 8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8시에 잠깐 올랐거든요. 한 1% 정도 오르다가 이 오르면은 호가창에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 품위를 계속 보니까요 이게 계속 매도로 일관하더라고. 한 번도 제가 한 몇십만 주까지 지켜봤냐면 한 20만 주까지 지켜봤던 것 같아요. 9시 10분 30만 주로 늘어나죠. 30만 주면 금액 자체가 되게 커요. 3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10분 때 보면요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1%에서 2% 정도 밀렸을 때 그냥 던졌습니다. 왜냐면 오늘 매도세로 계속 일관하기 때문에 아 이거 계속 매도 나오겠다. 그만 3%에서 5% 떨어지면 손실이 커지니까 만약에 그 정도까지 버텼다면요 저는 손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5% 넘어갔으면 오히려 그냥 기다려갖고 왜? 아까 말했죠. 지금 장기적 추세를 거스를 수 없는 그 시장 흐름이 대세 상승 초입 국면이라고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조정이면 더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또 비중이 컸기 때문에요 자른 겁니다. 근데 5장이 역시 그 조정 아까 그 중동 이슈는요 조정의 명분으로 사용되다가 나중에 다시 외국인들이 코스피 그 수매수 전환하면서 이 종목도 하나오션도요 이 프로그램 매도세를요 장중에 얼마까지 던졌는지 한 50, 40만까지 넘게 던졌는데 나중에 계속 다시 사들이더라고요. 여기서 또 보시죠. 그 수매수량 프로그램 수매수가 여기서부터 양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다 채우더라고요 마이너스 부분들을.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요. 이해되시죠? 뭐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요 지금 한 본전이나 약수익권 됐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손절을 처리했습니다. 제 관점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요 막판에 역시나 이제 기관이 사들였어요. 저는요 이게 외인이 사들일 때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보통 많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종목은 외인이 급등시킨 종목이었거든요. 보통 품매가 들어올 때요 보세요. 품매가 들어올 때 이제 보통 보면 외인들이 급등시킨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외인들이. 근데 최근에는요 품매가 외인이 아니라 기관이 주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외인들이 올렸을 때랑 기관이 올렸을 때 이 종목 자체가 외인이 주포 세력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관보다는 외인이 들어오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수급 매매할 때. 보시면은 장마가 보니까 역시나 기관이 이 종목은 기관이 역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코스피 상승률 1위였고요. 기관 순매수. 이날도 코스피 상승률 순매수 1위 그 프로그램 매수로 1위까지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장 끝나고 보니까 이제 기관이 매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장 초반에 보면 코멘트를 이렇게 드린 적 있어요. 하나오션이랑 그쵸? 한국 조선업이 이제 하반기부터 구조적 성장 본격화 섹터 좋은 이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 그쵸? 그리고 이제 HD 현대중공업 최수 우선주로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국내 증권사 기업들이 보통 이런 증권사 리포트를 좋게 내게 되면요 그날 그 증권사 또는 다른 증권사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 나오고 나서요 기관들이 아침부터 막 그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수급주들은요. 그런 관점에서도 조금 오늘 오전장에는 한번 두고 봤는데 아침에 역시 좀 시장 자체가 시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매도세에 출몰하는 거 보고 오늘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하고 아침에 빨리 잘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판단 미스한 게 뭐냐면요 한 개 더 얘기하면요 HD 현대마린솔루션도 3% 손절을 했거든요. 아까 그 보셨죠? HD 현대 쪽이 최우선 주고 증권사에서 섹터 좋은 이슈도 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HD 현대그룹 중에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이제 코스피 200 이 편입된 관련된 이슈도 했고 해갖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아침에 매매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품에 보고 매매했던 거예요.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현재 그 프로그램 수매수 창을 보면요, HD 현대그룹 쪽 있죠. HD 현대그룹 쪽에 이제 품매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장에 이게 강력한 또 신고가 돌파 구간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로 한번 크게 갈 거라고 판단을 해갖고 들어갔는데, 이게 보세요. 여기서 크게 들어오다가요, 그 다음부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계속 매도세가 출몰하더라고요, 여기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이 좀 쉽지 않구나. 그리고 시황 자체가 오늘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요, 계속 매도세가 나오죠. 계속 매도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은요. 그래갖고 손절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원래 이제 손절가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는데요, 이거 프로그램 자체가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모습 보니까 그냥 손절 처리하고 금요일장은 손절로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요, 시황이 안 받쳐주면 수급주에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그보다도 매도세가 더 다른 측면에서 많이 출범되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절 처리를 해서 오늘 손절로 이렇게 마무리했던 겁니다. 당일은 안 좋게 보지만요, HD 현대그룹 자체도 제가 차트석으로도 신고가 돌파 구간이고 지금 상승 초입 국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지수 차트 흐름상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커요. 상승 가능성이 훨씬 큰데 저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을 한 겁니다. 당일은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항상 매매를 할 때 시황을 고려하잖아요. 시황이 오늘 보면 지수가 계속 하락했잖아요.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시황이 별로 그 지수에 호의적인 그런 시황은 아니어갖고, 방금 말한 수급주들은 좀 아니다 싶어갖고 손절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시황이 안 좋을 때 방금 말한 해지 테마, 이슈가 있는 해지 테마라든지 아니면 여기 정책 테마 중에 오늘 당일 이슈가 부각받은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해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막판에 제가 한번 매매를 해봤습니다. 이 KG 모빌리언스에서요. 코인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들이 강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좋은 이슈가 나왔어요. 단독으로 오전장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도요, 이슈 부각되는 종목들 위주로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KG 모빌리언스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체 발행으로 이재명표 가산선 생태계 구축한다면서 이런 좋은 이슈가 나왔어요. VASP 취득 본격화. 특징주 이슈에만 나왔던 게 아니라 기사 자체도 단독으로 나오면서 좀 파급력 있는 재료로 봤어요. 그리고 이러한 재료가 잘 먹히는 장이었잖아요. 오늘 시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가벼운 재료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해갖고, 또 채재료 부각이고 단독이라는 키워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최근 핫했던 스테이블 코인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적극적으로 여기서 매매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눌렸다가 샀는데 이게 좀 변동성이 커요. 근데 원래 변동성이 큰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전고점 돌파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샀어요. 사고 나서 한 5% 정도, 한 5, 6% 정도 던졌던 것 같습니다. 평단 기준. 원래는요, 좀 한 10% 이상도 볼까 했는데 이게 장마감 때쯤이거든요. 3시 10분. 그리고 또 당일 한 5% 줬으니까 요 정도 손실 조금 보완하고 마감해도 괜찮겠다 싶어갖고 공략을 했던 겁니다. 이 차트를 잠깐 보면요, 보시죠. 이게 이 하락이 6%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이 한 5% 정도, 이게 하락이 한 6% 정도거든요. 큰 돈이 들어왔을 때 눌림으로 공략을 한번 해볼만 하겠다. 첫 눌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이제 변동성이 크죠. 시총이 비교적 그렇게 크지 않은 2천억대이기 때문에 세력주잖아요. 재료주, 세력주. 오늘 재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큰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천 눌리면 먹힐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전고점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에까지도 혹시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더 떨어졌을 때 모아서요. 당일 이게 6%짜리이기 때문에 한 4% 정도 줬을 때 던질까 조금 고민하다가요. 그냥 오전장 고가 돌파 슈팅 부분 나왔을 때 한 5, 6% 정도 나왔을 때 그냥 던졌습니다. 10%, 이게 12%짜리 급등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요, 오늘 그 재료주 그런 정책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이거는 수급주가 아니잖아요. 이것만 보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매도했죠. 근데 올랐죠. 외인도 매도했죠. 기간 조금 매수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재료주들은요,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매수되면 플러스 요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보통 재료가 부각되고 나서 큰 손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가요, 이렇게 끌어올리기 때문에요.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정책 이슈가 잘 부각받을 수 있고 차트도 괜찮았기 때문에 매매를 해갖고 조금 손실을 보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늘 이제 매매 종목들, 이제 손절 종목 위주로 오늘 복귀해봤는데요. 제가 왜 손절했는지 그 관점도 설명드렸고, 그게 단기적으로는 손절했지만, 앞으로 이 지수 차트나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요,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주, 그런 조도주들은 아직까지는요,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 않고 좀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도 크게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좀 비교적 큰,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서 비중을 크게 했다면요, 저처럼 단기 그 시장 흐름을 보고 손절을 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요, 이날요, 이 조건이 완벽해서 조금 비중 매매로 들어간 종목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하나오션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이었고요. 이게 그냥 당일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거래에서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바로 새벽에 또 올렸어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 그것들을 올린 겁니다. 저 역시 오늘 단기적 관점에는요, 손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요, 장기적 관점,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실적 성장률 주도주들 조정받을 때 그런 매수 관점으로 들어갔다면 이 종목을 버텨갖고 지금 뭐 본전권이나 수익권에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또 좋은 연산들, 지금 조정이 이제 이재명 시장 흐름이 조금 조정을 받고요. 주말에 이슈를 더 체크해 본 다음에 핵심적인 그런 수혜들 있잖아요. 수혜주들. 그런 조정이 왔을 때 찐 괜찮은 것들, 그런 것들 멤버십으로 찍어갖고요. 스윙 위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한번 전략을 짜갖고 몇몇 종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